마스터리의 법칙. 내 안에 숨겨진 최대치의 힘을 찾는 법. 마스터리의 법칙. 로버트 그린 지음, 이수경 옮김, 살림 페이지. 조각가가 조각품으로 탄생시킬 원재료를 갖고 있듯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운명을 손에 쥐고 있다. 우리는 운명을 주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태어난다. 재료를 자신이 원하는 모양으로 빚어내는 기술은 공들여 배우고 개발해야 한다. 요한 볼프강 폰 괴테. 인간이 발휘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잠재력을 나타내는 힘이자 지성인 무언가가 존재한다. 그 힘은 역사상 최고의 성취와 발견들의 근원이다. 또한 그것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도 학자들이 분석할 수 있는 건도 아니지만 우리의 대부분은 인생 어느 순간에 그 힘을 어렴풋하게나마 경험한다. 그 힘은 정신적 긴장 상태에서 발휘되는 경우가 많다. 이를테면 마감일이 코앞에 닥쳤거나 어떤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하거나 중대한 위기를 만났을 때 말이다. 또는 특정한 프로젝트에 지속적으로 몰두하는 과정에서 발휘되기도 한다. 그런 경우 우리는 당면한 상황이 주는 긴장 속에서 평소와 다르게 높은 에너지와 집중력을 발산한다. 우리의 정신은 눈앞의 상황과 과제에 완전히 몰두하기 시작한다. 또 이와 같은 강렬한 집중력은 다양한 아이디어에 불을 댕기는 엔진이 되어 마치 무의식 속에서 잠자다가 튀어나온 듯 놀라운 아이디어들이 불쑥 샘솟는다. 이 힘을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다. 우리는 대개 평소에 내면의 꿈과 온갖 욕구, 강박적 사고에 휩싸여 살아간다. 하지만 이 특별한 창의성으로 충만한 동안에는 뭔가 실제적이고 의미 있는 것을 이뤄내야 한다는 강렬한 충동에 이끌린다. 그래서 습관적 사고를 내던지고 자신만의 방에서 기꺼이 걸어나와 세상과 타인들과 진정한 현실과 교감하기 시작한다. 얕은 사고로 일관하며 현상의 표면만 훑고 지나가는 대신에 우리의 정신은 대상이나 상황에 집중하며 그것의 진정한 핵심을 꿰뚫는다. 이럴 때 우리의 정신은 바깥을 향해 활짝 열린 정신은 환한 빛이 가득해져서 갑자기 새로운 정보와 아이디어에 눈을 뜨며 영감과 창의성의 날개를 펴기 시작한다. 하지만 마감일이 지나가거나 위기가 해결되고 나면 이러한 힘과 높은 창의성은 대개 어디론가 사라지고 만다. 예전의 얕은 사고와 분산된 정신 상태로 되돌아가고 상황에 대한 통제력도 사라져버린다. 그 힘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좀 더 오래 지속되도록 꼭 붙들어낼 수만 있다면 좋으련만. 이 힘은 손으로 움켜쥘 수 없는 불가사의하고 신비로운 것으로만 느껴진다. 흔히 사람들은 탁월한 창의성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거나 타고난 재능의 결과물이며 또는 일시적으로 고양된 심리상태가 낳는 것이라고 또는 운명이 별자리가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믿는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그 신비의 베일을 벗겨낼 필요가 있다. 그 힘에 이름을 붙이고 그 근원을 파헤쳐 밝혀내고 그 힘을 낳는 지성의 종류를 규명하고 그것을 창출하고 유지하는 방법을 파악해야 한다는 얘기다. 나는 그 힘을 마스터리라고 부르겠다. 이것은 곧 주변 세계와 타인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온전히 장악하며 자유자재로 다스리는 힘이다. 많은 사람이 이 힘을 특정한 순간에만 잠시 경험하지만 어떤 이들은 이 힘이 삶을 움직이는 중심축이자 세계를 바라보는 창문이다. 그리고 마스터리에 이르기까지는 모종의 단계가 존재하며 우리들 모두가 이 단계를 활용할 수 있다. 예시를 들어 이 단계를 설명해 보겠다. 피아노를 배우는 상황 또는
특정한 기술을 필요로 하는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는 상황을 생각해 보자. 처음에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초심자에 불과하다. 피아노나 낯선 일터에서 느끼는 첫인상은 섣부른 판단이나 선입견에 기초하며 우리는 모종의 두려움도 느낀다. 처음 마주한 피아노 건반은 자신감을 잔뜩 위축시킨다. 우리는 건반과 화음과 페달과 그 밖의 요소들이 어우러져 음악을 만들어내는 원리에 대해 무지한 상태다. 새로운 직장에서도 비슷하다. 우리는 사람들의 권력관계, 상사의 성격, 이런저런 규칙과 과정 등 성공적인 직장 생활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 우리는 혼란에 빠진다. 두 경우 모두 우리에게 필요한 지식은 한없이 높고 어려운 수준으로만 느껴진다. 부푼 기대와 의욕으로 피아노 앞에 앉거나 혹은 새 직장에 들어갔지만 우리는 앞으로 엄청나게 힘든 노력을 쏟아야 한다는 사실을 금세 깨닫는다. 이때 가장 위험한 것은 초조한 조바심, 따분함, 두려움, 혼란이라는 감정에 굴복하는 것이다. 우리는 면밀한 관찰과 배움을 중단해버린다. 그러면 발전의 단계는 거기서 멈추고 만다. 반면 이런 감정들을 적절히 다스리고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 가르침을 주는 사람을 관찰하고 그의 지도를 따르는 과정에서 우리는 규칙을 배우고 원리를 깨우쳐 나간다. 연습을 계속하다 보면 점차 능숙해지고 기본적인 기술을 완전히 익히고 나면 새로운 다음 단계에 도전할 수 있다. 또 전에는 보이지 않던 연결고리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끈기 있게 임하면 문제를 해결하거나 약점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점차 커진다. 특정한 시점에 이르면 우리는 배우는 자에서 실행하는 자로 면모한다. 스스로 이런저런 아이디어들을 시도해보고 그 과정에서 소중한 피드백도 얻으며 차곡차곡 쌓이는 지식을 더욱 창의적으로 활용해 나간다. 그리고 남들이 하는 방식을 배워 따라하는 수준을 넘어서 자신만의 스타일과 개성을 적극적으로 가미하기 시작한다. 오랜 시간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나면 또 다른 도약이 일어난다. 즉, 마스터리의 단계로 올라서는 것이다. 이제 피아노의 건반은 더 이상 우리의 외부 낯선 물체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충분히 흡수되어 신경 시스템의 일부 같은 존재, 손가락과 하나 된 존재로 느껴진다. 일터에서 이제 우리는 집단의 역학과 업무의 본질을 온전히 이해한다. 사회적 상황으로 범위를 넓혀보면 이제 우리는 타인의 내면을 이렇게 더욱 깊이 들여다보고 그들의 행동 반응을 예상한다. 또 신속하고 창의적인 결정을 내린다. 여러 아이디어가 머릿속에서 샘솟는다. 규칙을 완전히 이해한 상태이므로 규칙을 깨뜨리거나 다시 만들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최고 형태의 힘에 이르는 과정에는 세 단계가 존재한다. 첫 번째는 수련기, 두 번째는 창의적 실행, 세 번째는 마스터리다. 첫 번째는 초신자로서 특정 분야의 기본적인 요소와 규칙들을 최대한 배우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해당 분야를 불완전하게 파악하고 있으며 따라서 발휘할 수 있는 힘도 제한적이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많은 연습과 몰입을 통해 시스템 내면을, 즉 구성 요소들 간의 관계를 들여다보는 과정을 거치면서 해당 주제나 분야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력을 습득한다. 이로써 관련 요소들을 창의적으로 배치하고 이런저런 시도를 해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서는 지식과 경험, 집중력의 수준이 대단히 높아져서 전체 그림을 완벽하게 바라보는 눈이 생긴다. 더불어 인간 본성이나 자연현상의 본질과 진정으로 교감할 수 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거장들의 예술작품이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주는 것이다. 예술가는 현상과 실제의 본질에 가까운 무언가를 포착하고 한다. 또 바로 이 세 번째 단계에 이르렀기에 뛰어난 과학자가 새로운 물리학 법칙을 발견하고 발명가나 모험적 기업가가 다른 어느 누구도 떠올리지 못한 아이디어를 내놓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힘을 직관적 통찰력이라고 부를 수 있다. 직관은 어떤 언어나 규정된 법칙 없이 순간적으로 본질을 포착하는 힘이다. 언어적 표현이나 법칙은 나중에야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그러한 직관의 순간이야말로 우리를 현상의 본질에 더욱 가까워지게 만든다. 전에는 숨겨져 보이지 않았던 모종의 진실 일부가 갑자기 우리의 정신을 환하게 밝혀주기 때문이다. 동물도 학습 능력을 갖고 있지만 그 학습 능력은 주변을 살피고 위험에서 벗어나려는 본능에 크게 의존한다. 동물은 본능에 따라 민첩하고 효과적으로 움직인다. 반면에 인간은 이성과 사고에 의지해 주변 환경을 파악하고 이해한다. 그런데 그런 사고 과정이 다소 느려 비효과적일 수 있다. 자기 자신에게 몰두하는 내면적 사고가 우리와 세계를 떨어뜨려 놓기 쉬운 것이다. 마스터리 단계의 직관적인 힘은 본능과 이성이, 의식과 무의식이, 인간적 힘과 동물적 힘이 합쳐진 것이다. 이 힘이 발휘될 때 우리는 주변 세계와 외부 대상의 감정이나 생각과 강력한 교감을 형성한다. 이것은 곧 모든 인간의 두뇌에 잠재된 직관력에 불이 붙는 순간이다. 사람들은 어떤 문제나 프로젝트에 대단히 깊게 몰두할 때 잠시 동안일지언정 직관력을 경험한다. 사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 힘을 종종 발휘한다. 예컨대 특정한 상황에서 잠시 후 일어날 일을 즉각적으로 느낄 때, 어떤 문제에 대한 회적의 해법이 불쑥 머릿속에 떠오를 때가 그런 경우이다. 하지만 이런 순간은 일시적일 뿐이고 그런 힘을 반복적으로 발휘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경험도 쌓여 있지 않다. 마스터리의 단계에 이르면 직관적 힘을 자유롭게 발휘할 수 있다. 그 힘은 기나긴 과정을 거친 후에 걷는 다디단 열매와 같다. 그리고 세상은 이처럼 현실의 새로운 측면을 발견해내는 능력과 창의성을 매우 중시하기 때문에 마스터리를 지닌 사람은 현실적으로도 엄청난 힘을 갖게 된다. 기나긴 인류 역사 동안 사람들은 사고 및 의식 능력의 한계에 답답함을 느꼈다. 다시 말해 현상의 본질을 닿기 힘들다는 기분, 주변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이 부족하다는 무력감을 느꼈다. 그래서 의식 범위를 확장하고 세계에 대한 통제력을 얻기 위한 온갖 종류의 지름길을 모색했다. 마법적 의식, 최면술, 주술, 약물 등이 그것이다. 어떤 이들은 평생 연금술에 몰두하면서 모든 물질을 황금으로 변하게 한다는 현자의 도를 찾아내고자 애썼다. 마술 같은 지름길을 찾으려는 이러한 욕구는 요즘도 흔히 볼 수 있다. 이를테면 성공으로 가는 손쉬운 공식, 마친 때 밝혀진 오래된 비밀, 즉 태도만 변화시키면 우주의 올바른 에너지를 끌어당길 수 있다는 비밀이 그것이다. 그런 이론들에도 약간의 진실과 현실적 실현성은 있다. 가장 강렬하게 집중하면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는 점에서 말이다. 하지만 결국 그런 것들은 모두 존재하지 않는 무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실제적인 힘과 빠르고 쉬운 해답을 힘들이지 않고 얻을 수 있는 방법, 정신의 엘도라도에 돌다라는 손쉬운 방법이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많은 이들이 그런 환상에 빠져 있으면서 한편으론 자기 내면에 실제로 존재하는 진정한 힘은 깨닫지 못한다. 그리고 마법이나 단순한 공식들과 달리 그 힘은 역사 속에서 실질적이고 중요한 효과를 발휘해왔다. 위대한 발견과 발명들, 경이로운 건축물과 예술품들, 기술적 위협들, 많은 대가의 작품과 성과물이 그것을 보여준다. 이 힘을 가진 사람은 과거의 신비주의자와 주술사들이 꿈꾸되 끝내 가지 못했던 능력을 발휘하여 현상의 본질을 꿰뚫고 세상을 변화시킨다.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은 마스터리의 주변에 견고한 벽을 세워놓았다. 그것을 천재들만의 전유물이라고, 아무나 얻을 수는 없는 힘이라고 생각해온 것이다. 특권을 가진 소수만이 보유하는 것이며 선천적으로 타고난 재능이라고 여겼으며 또 때로는 운명적 별자리가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믿었다. 사람들은 그 힘을 마법처럼 불가해한 무언가로 규정해버렸다. 그러나 마스터리를 둘러싼 벽은 상상의 산물일 뿐이다. 진정으로 우리가 눈떠야 할 비밀은 바로 이것이다. 인간의 두뇌는 600만 년에 걸친 진화와 발전의 결과물이며
이와 같은 두뇌의 진화는 우리 모두의 내면에 잠재된 힘, 즉 마스터리에 도달하도록 우리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다.